목 이물감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목 안에 염증이 있어도 느낄 수 있고, 콧물이 뒤로 넘어가거나 위액이 역류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 이물감도 있고 가래도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서 처음엔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죠. 코가 뒤로 넘어가면 그럴 수 있다 해서 비염 치료도 받아보고, 위산이 역류해도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위식도 역류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염 치료를 해도 위식도 역류 치료를 해도 호전이 잘 안 되면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여러 병원을 다녀보기도 하고 검사도 이것저것 해보죠. 검사엔 문제가 없는데 환자는 자꾸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보고 정신과 치료를 고안해서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떤 병이든 병이 잘 안 낫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누구든지 짜증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서양에서는 목으로 조그만한 공이 올라와 신경질이 많이 난다고 해서 글로버스 히스테리쿠스라고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목에 매실 씨앗이 붙어 있다는 것 같다 해서 매액기라고 부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형태는 없고 느낌만 있다는 겁니다. 이 증상에 대한 기록은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있었으니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이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이가 꽤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비인후과, 정신과에서 오랫동안 치료하다가 잘 안 돼서 한의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검색을 통해 본인의 증상이 매액기 같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의학에서는 매액기의 원인을 칠정울결로 인한 담이라고 합니다. 칠정울결이란 건 어떤 감정이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 담이 만들어집니다. 담이라는 건 육체적, 정신적인 생리작용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생기는 물질을 말하는데, 감정이란 본래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계속 남아있다면 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목 안의 인두라는 곳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슬픔에 목이 메인다란 말 하잖아요.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목이 갑갑하니 조이는 느낌도 나잖아요. 그런 인두에 이물감이 계속 있다면 반대로 신경을 많이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료는 담을 제거하는 거담제를 위주로 씁니다.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거담제 하면 우리가 흔히 호흡기 쪽에 가래를 삭히는 약으로만 아시잖아요. 한약에서 말하는 담은 호흡기 쪽의 가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호흡기 쪽의 가래는 호흡기의 병리적인 분비물이잖아요. 하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은 인체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병리적인 부산물입니다. 증상과 병력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한두 달 정도 길게 치료해야 합니다. 인두는 민감한 곳이라 회복도 빠르지 않거든요. 특히 증상이 심해서 히스테릭하거나 강박적인 행동이 보이면 오래 걸립니다. 대표적인 행동이 목청소입니다. 목청소란 목 안의 가래를 뱉거나 삼키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진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 멀리서부터 기침하거나 가래 뱉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심하신 분들은 진료실에 들어와서도 진료 중에 계속 뱉습니다. 심지어 티슈를 한 움큼씩 들고 와서 계속 뱉으세요.
목이물감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치료해도 잘 안 낫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기 인두신경증은 치료가 안 되는 난치병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리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다 보면 서서히 좋아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